교재를 보시면 우리 이제 17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해놨고 공부하는 방법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재무회계예요. 그다음 요거 끝나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원가 관리회계를 합니다. 문항수는 재무회계 30개, 원가 관리 10개, 그래서 총 40문항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재무회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회계 원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계 원리가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요거 하신 다음에 시간 내서, 왜냐면 몇 시간 안 걸려. 이거 빠르게 한 배속을 좀 높여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 4-5시간 정도면 회계 원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들으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달라진 느낌을 가지고 이 재무회계를 보면 역시 또 느낌이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을 뭐라는 회를 제가 회독수라는 말을 써요. 회독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반복. 그래서 이 회독수가 일정 회독수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자기께 안 돼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 시간마다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고 반드시 제가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를 적게 푸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단원에서 어떤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떠오를 수 있으면 공부에 성공.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공부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성공 스토리가 있고 시험에 실패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럼 대부분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자체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하고 또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뭐 합격 수기니 뭐니 많이 읽고 하는데 개 중에는 공부에 특화된 분이 있고 또는 학원 같은 데서는 이제 상품화하기 좋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짧은 시간에 뭐 합격하고 이런 거면 상품화하기 좋죠. 근데 대부분은 다 뭐냐, 인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등을 많이 이제 겪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성공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다가 이제 회계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거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수험생들 많이 봤고 그리고 상담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걔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첫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저랑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문을 하고 본문에 관련된 어떤 연수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면 그 연수 문제가 다 우리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반드시 그 기출 문제를 푸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답도 체크하고요. 힌트도 다 적어놓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이거를 여러 회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책이 깨끗해요. 그럼 거의 100%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선생님 제가 나중에 저 혼자 힘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낙오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책에다가 무조건 제가 밑줄 치세요, 뭐 형광빛을 이거를 다 체크를 해두라. 그리고 힌트까지, 심지어 힌트까지, 정답까지 다 체크를 해놔라. 그리고 어떤 문장에서 틀린 부분 표시하란 말이에요. 대신에 그거를 여러 회독을 해야지만 그게 자기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선생님 시험 전날 우리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명상하세요. 눈을 감고 명상하세요. 그러면 그 명상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목차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목차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그 목차마다 대표적인 그 어떤 기출 문제가 머릿속에 쭉 떠올라요. 그럼 합격.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함정이라든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100% 합격된다.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실패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그러면 시험에 100% 실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 목차를 외운다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제가 계속 진도를 나갈 거 이렇게. 그럼 진도는 증분으로 나가지만 복습은 항상 뭐예요?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선생님 저 문제 안 푸신 거 다 풀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객관식 가서 또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 거기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빈출되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걸 말씀드려요. 여기 회계 원리를 이제 적은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기초가 여기는 회계 원리예요. 근데 회계 원리 동영상 듣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교재도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맘만 먹고 들으면 하루도 안 걸려요. 한 반나절 정도면 이 회계 원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수포자들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언제 포기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말하면 이제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을 이제 잘 외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하면 이제 산수를 잘하고 본인이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뒤처진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가면 뭐예요? 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풀리고 하면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회계학 있잖아요. 회계학을 언제 포기해요?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회계학 아주 기초적이고 한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직 살아오시면서 영어 공부에 쓴 게 있어요. 거기에 한 5% 정도의 에너지만 쏟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영어에 뭐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5%만 하면 회계에 있어서는 수석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회계학이 결코 어려운 학문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 그런 거를 잘못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요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이제 거듭 강조를 드려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단원 목차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큰 줄기가 있고 격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늘 제가 할 회계 이론이 있어요. 걔는 줄기예요, 격가지예요? 격가지라고요. 격가지는 뭐냐? 언제든 외우거나 모의해서 풀면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사장서부터 나와. 사장서 뭐가 나오냐면 재고자산, 뭐 유형자산, 뭐 그다음에 뭐 사채니, 뭐 금융자산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뭐 현금을 얘네들이 아주 커다란 줄기가 되고 뼈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런 줄기가, 이게 사실 말하면 운동선수는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10km 이상을 달릴 체력이 돼야지만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고작 1km밖에 못 뛰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사람은 축구 선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초 체력에 관련된 이게 큰 줄기가 되고, 나머지는 좀 외우거나 뭐하거나 하면 다 되는 그런 항목이다. 그래서 처음에 회계 원리, 회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회계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여기는 격가지야.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왜 그럼 처음부터 격가지를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저라는 사람한테 적응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특히 우리 교재가 총 몇 페이지냐면 뒤에 뭐 부록 같은 거 빼버리고 나면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시험에 필요한 건 400페이지만 알아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300페이지 정체는 뭡니까? 자, 뭐냐면 늘 강조하는 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2, 3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5년에서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공부할 때 매년 나오는 거 2, 3년에 5년에 10년에 한 번. 책에는 뭐냐? 이런 것도 담아 넣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그리고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빈출 주제죠. 그것만 하면 400페이지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400페이지. 그러니까 400페이지 정도만 제대로 알아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뭐냐면, 원래는 공부할 때 예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예습이나 복습 중에 하나 한다면 뭘 합니까?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된다. 그 복습을 여러 번. 그 여러 번이라는 게 뭐, 그게 여기는 회독수라는 거예요. 그럼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 어떤 이제 수험생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막 통화를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그런 일이 왜 발생하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 친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질문해요. 그러면 이 수험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100% 시험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수험생으로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 2, 3년까지예요. 그 이상 가게 되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요. 늘 이제 수험생이 알아야 될 것만, 특히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어떻게 많이 할 수는 있어,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시험은 뭐예요? 시간 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그게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한 다음에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한다고요. 그 모의고사의 생명은 뭐예요?
풀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이제 항상 여러분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니까 뭐냐면 풀 수 있다 없다를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푼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줄 아니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훌륭한 수험생이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많아요. 대부분 다 1번부터 이제 30번까지가 제목이고 31번부터 이제 40번까지 만약 원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문항에 이제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항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쉽게 말하면 평균 점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문항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 나의 점수는 같아야 돼요. 그게 사실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 뭐냐면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정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려면 뭐가 된다. 여기죠. 강의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뼈대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실제 시험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5년에 10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중에서 유일한 문제예요. 이렇게 거의 없는 문제. 그럼 그 문제의 의도가 뭐예요? 틀리라고 준 문제예요.